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빈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 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불응했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했고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물자는 너만 채우라 하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 정의를 재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필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당한 국익 외교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생사기로입니다. 수출, 투자 같은 주요 거시 지표들은 IMF 당시와 유사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15.9%라고 하는 초고금리 이자에 생계비 50만 원을 빌리겠다는 서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극단적 선택도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이 전시를 방불케 하는데 정부 여당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초부자 푸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냈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수출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운운하면서 서민 지원은 회피한 채 공공요금 인상 국리에만 열심입니다. 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권 편향적인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정책의 주파수를 절대 다수 국민에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국회, 정부, 기업,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년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한다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대화의 문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그리고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검증단도 아닌 양국 시찰단으로 봉합되어 시찰단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로 전락해 병풍 노릇만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오염수 방류, 방조 아닙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없이 어려운 환경, 슬픈 경험, 가슴 아프게 생각 등의 개인적 연민과 동정으로 퉁쳤습니다. 일본국의 공식적 입장도 아니고 강제동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거론도 없었고 일본 교과서 왜곡을 항의조차 없었는지 언론 보도도 없습니다. 일본 총리의 일제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음에도 대통령실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게 생각, 이러한 개인적 동정심에 감흡했던지 윤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입장에 감사하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한술 더 떠 과거사 정리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다는 인식 벗어나야 한다고 역사 망언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 총리가 할 말이지 한국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이러니 5대 빵으로 깨졌다는 것이고 얻은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만 사실상 허용하고 인정해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요구하지 못합니까? 왜 일본 정부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먼저 요구하지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죽어서도 눈 감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뭘 관사하는 겁니까? 일본 총리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말한다라고 하면서 의미를 격화시켰습니다. 사과라는 표현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구해야 할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면전에서 대놓고 무시까지 당했는데도 뭐가 감사하다는 것입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실수가 아니라 뼛속 깊이 박힌 인식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가 있다. 그리고 4월 24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는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하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 발언까지 친일 대통령이 되기로 한 것인가, 작정한 셈인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조사와 검증단이 아니라 왜 시찰단입니까?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만 보고 오는 것이라면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유능한 대통령을 갖지 못했나 원망스럽습니다. 이제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시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개인 감정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십시오. 이것이 기재부가 내놓은 2023년도 조세 지출 기본 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재부의 조세 지출 기본 계획을 보면 그 안에 그동안 있었던 조세 특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례를 주고 약간의 세금 면제를 줬던 것들을 줄줄이 재검토하자 이러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 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 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저축 비과세 등 조세 특례 13건.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농민과 어민들을 위한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도 다시 한번 심층 평가해서 이거 괜찮은지 보자 이러고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특례 제도를 다시 심층 평가해서 아니면 폐지시켜버리고 서민 증세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무역적자가 약 500억 불이었습니다. 작년에 무역적자가 약 500억 불이었는데 IMF 때도 206억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역적자가 약 500억 불 났고 더 걱정인 것은 지금 4월까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무역적자가 250억 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대기업 세금을 깎아줬으니 감세, 세수가 부족할 상황입니다. 2월까지 세수 부족이 15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월까지 세수 부족이 24조에 이르렀습니다. 딱 한 달 만에 약 9조의 세수 부족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세수 부족도 예측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예측하고 이 상태를 만들었는지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국민의 경제 살리는데 앞장서라고 경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